오늘도 인생 한 잔, 썰로 따끈하게 채워드릴게요. 시골 마을에서 농사일을 하다 보면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분들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어졌어요. 우리 동네만 해도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에서 오신 분들이 20명은 넘을 거예요. 처음엔 저도 다들 성실하고 착하다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해가 지고 나면 마을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요즘 들어 더 신경 쓰이는 개저녁 8시만 되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7명에서 10명씩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이 자주 보여요. 손에는 어김없이 캔맥주나 소주를 들고 있죠. 낮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라 술 한잔 하시는 게 뭐가 잘못됐나 싶기도 한데, 얼마 전부터는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밤늦게 큰 소리로 떠들고 다닌다 빈 병을 아무데나 버린다, 가끔 싸움도 난다. 특히 우리 동네 할머님들은 밤에 나다니기가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직접 겪은 일이 있어요. 얼마 전 저녁에 마을 슈퍼에 우유 사러 갔다가 술에 취한 외국인분들과 마주쳤거든요. 8명 정도가 길을 다 막고 걸어오는데 그중 한 분이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을 걸더라고요. 못 알아들을 말을 하면서 자꾸 다가오는데 그때 느낀 공포감이란, 마을 이장님께 몇 번 건의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장님 말씀이 농번기에 외국인 노동자분들 도움 없이는 마을이 돌아가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낮에는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라 저녁에 술 마시는 걸 가지고 뭐라 하기도 어렵다고. 요즘은 매일 밤 창문 밖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고성방가가 신경 쓰여서 잠을 설치기 일쑤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밤에 혼자 다니기가 더 무서워졌다고 해요. 하지만 농사일엔 꼭 필요한 분들이라 대놓고 뭐라 말도 못하고. 그러다 지난주 금요일 밤 결국 큰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동네 구판장 앞에서 외국인 노동자분들끼리 큰 싸움이 나는데, 그날 밤 싸움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이미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구판장 앞 평소엔 고요하던 골목길이 깨진 술병 조각으로 가득했고, 베트남 분들과 캄보디아 분들이 서로 고성을 지르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죠. 그중 한 분이 깨진 술병을 들고 위협하는 걸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마침 지나가던 우리 마을 청년회장님이 말리려다가 팔에 상처를 입으셨고, 그 바람에 상황이 더 험악해졌어요.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싸움을 벌이던 분들이 순식간에 흩어졌어요. 하지만 그날 일을 계기로 마을 전체가 뒤숭숭해졌죠. 이장님 댁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는데 주민들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특히 청년회장님 어머님이 많이 흥분하셨죠. 아들이 팔에 12바늘이나 꿰매야 했다면서 외국인들 전부 내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이셨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마을 농사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분들 손에 달려있는데, 이장님도 그 점을 걱정하시더라고요. 일손이 부족해 농사를 포기하는 집이 늘어날 거라고. 그러던 중 의외의 제안이 나왔어요. 평소 조용조용 하시던 마을 보건소장님께서 손을 드시더니 외국인분들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하신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처음엔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하지만 보건소장님 말씀이 계속될수록 묘한 설득력이 있었죠. 낮에는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인데 저녁에 술만 마시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을 만들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마을엔 매주 토요일 저녁 특별한 모임이 시작됐어요. 마을회관에서 서로의 전통 음식을 만들어 나누고 가꾸게 민속춤도 배우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 또다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토요일 저녁 문화교류 모임에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는데 마을회관 안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베트남 아저씨들이 우리 마을 할머님들께 춤을 가르쳐드리고 계시던 중이었어요. 할머님들이 베트남 전통춤을 배우시면서 깔깔거리며 웃으시는 모습이 얼마나 신나 보이시던지. 그날 저녁은 정말 특별했어요.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들이 준비해 오신 향긋한 커리의 태국 아주머니가 만드신 새콤달콤한 샐러드. 우리 동네 할머님들은 직접 담그신 열무김치를 내놓으셨죠. 서로 다른 나라의 음식을 맛보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말이 안 통해도 웃음소리만은 똑같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번 싸움에서 다치셨던 청년회장님과 베트남 청년이 어색하게나마 악수를 하시던 모습이에요. 통역 앱으로 대화를 나누시더니 서로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하자고 약속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우리 마을의 밤 풍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외국인분들이 무리지어 술 마시는 모습, 대신 마을 회관에서 배구를 하거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됐죠. 특히 매주 토요일 문화교류 모임은 이제 마을의 자랑거리가 됐어요. 얼마 전에는 군청에서 우리 마을을 다문화 공존 우수마을로 선정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다른 마을에서도 우리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문제는 외국인이 아니라 이해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를 모르니까 두려웠고 두려우니까 거리를 두게 되고, 그게 또 오해를 낳는 악순환이었던 거죠. 며칠 전에는 베트남에서 오신 아저씨가 아들 결혼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가족이 그립다고.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켠이 찡하더라고요. 우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고고분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이제는 마을에 외국인 분들이 계시다는 게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오히려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활기차지고 따뜻해진 것 같네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다 보니 결국 우리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